안녕하십니까. 쿠키 건강 뉴스를 시작합니다. 해외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시 거세지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연휴 이후 입원 환자가 늘며 재유행의 조짐이 감지되고 있는데요. 방역당국은 고위험군을 중심으로 백신 접종과 개인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6월 들어 코로나19 입원 환자가 소폭 증가하며 국내에서도 재유행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5월 마지막 주 국내 코로나19 입원 환자는 105명으로 전주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3주 연속으로 코로나19 검출률도 상승 중입니다. 중국과 홍콩, 대만 등 인접국가에서는 코로나19 환자 수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국내 여행 이동량도 크게 늘면서 변이 바이러스의 유입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유행 중인 변이는 오미크론 하위 변이 NB.1.8.1로 전파력이 강하고 면역 회피력도 높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전문가들은 건강한 사람은 큰 문제가 없지만 고령층이나 면역 저하자는 중증 위험이 높다며 마스크 착용 등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방역당국은 65세 이상 고령층과 면역 저하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을 무료 접종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소아를 중심으로 성홍열 환자가 빠르게 늘면서 보건당국이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기본적인 예방 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기준 성홍열 환자 수는 3,800여 명으로 1,500여 명이었던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5배가량 급증했습니다. 특히 신고된 환자의 86.8%가 10살 미만으로 대부분이 소아였는데요. 성홍열은 A군 연쇄상구군에 의한 급성 발열성 질환으로 갑작스러운 발열과 두통, 복통, 인후통, 구토 증상으로 시작해 12시간에서 48시간 후 피부 발진을 동반합니다. 환자의 침방울이나 손, 물건을 통해 전파되며 예방 백신은 없지만 항생제로 치료가 가능한데요. 아이가 성홍열로 진단될 경우 항생제 복용 시작 후 최소 24시간 동안은 유치원 등 집단시설에 등원시키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에서는 손 씻기와 기침 예절 등 감염병 예방 수칙을 준수하고 자주 만지는 물건의 표면 등을 소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한편 성홍열은 통상 3, 4년마다 큰 유행이 반복된다고 알려졌지만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시행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유행 주기를 방해하면서 최근 환자가 늘어나는 것으로 질병청은 해석했습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온라인 식의약품 불법 유통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특히 마약류는 적발 건수가 급증했지만 시정률은 낮아 소비자 피해가 우려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24년 상반기까지 적발된 온라인 불법 식의약품 광고는 총 10만 7천 건을 넘었습니다. 전체 건수의 31%를 차지한 마약류가 가장 많이 적발된 품목이었고 주로 텔레그램, 카카오톡 등의 메신저나 SNS를 통해 유통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일부 메신저 아이디는 수천 회 반복 적발됐고 조사 당시에도 여전히 사용 중인 것으로 확인돼 심각성을 더했습니다. 의약품은 오픈마켓과 해외 직구 사이트에서 주로 판매됐으며 구매 대행 형태가 많았는데요. 시정 조치는 미흡했습니다. 전체 시정률은 61.2%에 그쳤고 시정률이 94.7%인 축산물, 88.2%인 농수산물 등의 식품군에 비해 마약류는 34.8%, 의약품은 58%로 매우 낮았습니다. 불법 유통이 적발된 뒤에도 여전히 판매 중인 사례가 많아 소비자 안전에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급성 심근경색을 겪는 환자에게서 이후 혈액암이 더 잘 발생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심장질환과 암 사이의 연관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급성 심근경색을 겪은 환자는 이후 혈액암에 걸릴 위험이 더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순천향대 서울병원 연구팀은 2003년부터 2021년까지 급성 심근경색 진단을 받은 10만여 명의 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분석했습니다. 연령과 성별을 맞춘 대조군과 비교한 결과 급성 심근경색을 겪은 사람은 혈액암 발생 위험이 1.49배 더 높았습니다. 민감도 분석과 표준화 발생비 분석에서도 같은 결과가 확인됐는데요. 연구진은 급성 심근경색과 혈액암 모두 사망률이 높은 질환이라며 심근경색 환자 관리 시 혈액암 가능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가장 많이 마시는 음료는 무엇일까요?
연령대에 따라 가장 즐겨 마시는 음료가 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5년 사이 우리 국민의 음료 섭취량이 2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하루 평균 음료 섭취량은 약 275g으로 2019년보다 51g가량 늘었습니다. 가장 많이 마신 음료는 아메리카노와 같은 무가당 커피로 하루 평균 112g을 섭취했는데요. 이 수치는 최근 5년 사이 28g가량 증가한 수치입니다. 연령대별로는 20대 이상 성인은 무가당 커피, 10대 청소년은 탄산음료, 10세 미만 아동은 과일, 채소 음료를 가장 많이 마셨습니다. 탄산음료 중에서는 저칼로리 탄산음료 섭취량이 증가한 반면 당이 포함된 탄산음료는 줄었습니다. 음료 섭취량은 늘었지만 이를 통해 섭취하는 당의 양은 0.1g 줄었는데요. 이는 무가당 커피와 저칼로리 음료의 섭취 증가 덕분이라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음료를 마시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당을 과잉 섭취할 가능성이 최대 2배 이상 높고 아동 청소년의 경우 비만으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집안에서 가장 더러운 곳이 어디라고 생각하시나요? 대부분 화장실 변기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놀랍게도 최근 조사에 따르면 변기보다 훨씬 더 많은 세균이 있는 곳, 우리 집안에 꽤 많다고 합니다. 특히 매일 쓰면서도 우리가 깨끗하다고 믿고 방심했던 공간들에서 생각보다 더 많은 세균이 발견됐는데요. 오늘 건강톡톡에서는 집안 곳곳 숨은 세균 온상지역과 깨끗하게 관리하는 똑똑한 비법까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충격적인 결과가 나온 곳, 바로 소파입니다. 영국 연구팀이 조사한 결과 소파는 100제곱센티미터당 50만 개가 넘는 세균이 검출됐고요. 이는 변기보다 무려 75배 더 더러운 수치였습니다. 특히 반려묘가 있는 가정의 소파에서는 273만 CFU의 대장균이 나왔고 반려견 가정도 19만 CFU가 검출됐습니다. 참고로 영유아가 있는 가정의 소파는 17,300 CFU가 검출돼서 가장 청결했습니다. 이런 세균들이 피부에 닿거나 호흡기를 통해 체내로 들어가면 피부 감염, 식중독, 호흡기 질환, 알레르기 반응까지 일으킬 수 있다고 하는데요. 소파는 매일 먼지를 닦고 쿠션 커버는 정기적으로 세탁하고 베이킹소다 청소법도 추천합니다. 소파 위에서 먹고, 자고, 반려동물과 놀았다면 더 꼼꼼히 관리해야겠죠? 두 번째는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주방 수세미와 물병입니다. 수세미는 겉으로는 깨끗해 보여도 젖은 상태에서 음식물 찌꺼기를 품고 있어서 세균이 폭발적으로 번식하는 공간입니다. 물병은 더 심각한데요. 싱가포르 연구에 따르면 끓인 물을 물병에 담아 하루 뒀더니 최대 200만 CFU까지 세균이 늘어났고 미국 연구에서는 씻지 않은 텀블러에서 변기보다 4만 마리나 더 많은 세균이 검출됐습니다. 게다가 물병을 만질 때 입이나 손에 있던 세균이 더해지니 이중 오염 위험도 높은데요. 관리법은 수세미는 일주일에 한 번 교체하거나 전자레인지에 돌려 소독해야 하고요. 물병은 매일 뜨거운 물과 솔로 꼼꼼히 씻고 완전히 말려야 합니다. 혹시 물병 안이 미끄럽다면 이미 세균층이 형성되었다는 경고 신호인데요. 바로 세척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엔 베개입니다. 잘 때 얼굴을 부비부비해야 하는 베개. 생각만 해도 깨끗해야 할 것 같지만 서울대 연구에 따르면 변기보다 96배 더 더럽다고 합니다. 이유는 바로 밤새 흘린 땀, 침, 각질, 먼지가 쌓이고 진먼지 진드기와 세균이 함께 번식하기 때문인데요. 영국 연구에서는 베개를 일주일만 안 빨아도 변기보다 박테리아가 17,000개 더 많았다고 합니다. 피부 트러블, 비염, 천식까지 우리 건강에 영향을 주는 베개. 최소 1, 2주에 한 번 세탁, 매일 털고 햇빛 소독까지 해주면 훨씬 안전하게 쓸 수 있겠죠. 가장 자주 손이 닿는 물건들, 스마트폰, TV 리모컨, 키보드, 문 손잡이. 하지만 의외로 청소는 거의 하지 않으시죠? 이런 물건들은 여러 사람이 함께 쓰고 음식 묻은 손으로 만지기도 하면서 세균이 득실득실한데요. 스마트폰 리모컨, 키보드는 매주 알코올 물티슈나 소독 스프레이로 꼼꼼히 닦고 버튼 사이도 면봉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문 손잡이, 특히 욕실과 주방은 주 1회 비눗물과 소독제로 닦아야 하고요. 캐비닛이나 서랍 손잡이 관리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균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건강엔 아주 위험하죠. 그래서 습관이 중요합니다. 하루하루 실천할 수 있는 관리법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수세미는 일주일마다 교체하고 물병은 하루 한 번 뜨거운 물과 솔로 깨끗하게. 소파와 베개는 전기 세탁과 햇빛 소독, 스마트폰 리모컨, 키보드는 주 1회 소독하세요. 특히 입과 얼굴이 직접 닿는 물건일수록 더 꼼꼼하게 관리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집안의 숨은 세균 관리, 어떻게 하면 꾸준히 실천할 수 있을까요? 먼저 주 1회 세균을 집중 박멸하는 청소데이를 정해두고 스마트폰 알림으로 잊지 않도록 청소 예약을 해두세요. 그리고 가장 좋은 방법은 사용한 후 바로 닦기 습관을 들이는 겁니다. 예를 들어 리모컨이나 키보드는 한 번 사용하고 살균 티슈로 한 번 닦아두는 거죠. 아주 작은 습관이지만 세균 번식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청소 미션 챌린지를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요. 서로 가장 깨끗하게 청소한 사람에게 상을 주는 것도 재밌겠죠. 또 청소가 끝난 후 상쾌한 방향제를 뿌려주면 내 공간이 더 깨끗해졌다는 기분이 들어서 청소 습관을 더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바로 집안 청결 루틴 재밌게 실천해보세요. 여름 같은 봄이 지나가고 본격적인 여름에 접어드는 6월입니다. 올 여름은 6월부터 고온 현상이 나타날 거란 기상청 전망이 나온 만큼 어느 때보다 철저한 건강관리가 필요한데요. 더운 날씨에도 잘 버티기 위해 충분한 수분 섭취와 숙면, 규칙적인 운동과 휴식도 중요하지만 제철 음식을 잘 챙겨 먹는 건강한 식습관을 빼놓을 수 없겠죠. 6월은 여름이 시작되는 때이기 때문에 급격히 기온이 상승할 땐 땀을 많이 흘리며 몸이 지치기 쉬운데요. 맛도 좋고 영양도 풍부한 제철 음식으로 올 여름 더위에 대비해 보시길 바라며 관련 정보 공유합니다. 먼저 소개해드릴 제철 식재료는 포슬포슬 부드럽고 영양 풍부한 감자입니다. 6월에서 9월이 제철인 감자는 땅속의 사과라고 불릴 만큼 비타민C가 풍부한데요. 특히 6월에 수확한 핵감자는 사과보다 3배 많은 비타민C를 함유하고 있어서 피부 미용과 피로 회복, 면역력 강화에도 효과적입니다. 또 감자의 풍부한 식물성 식이섬유 팩틴은 장 활동을 원활하게 하고 칼륨은 나트륨 배출을 도와 혈압 조절에 좋고요. 쌀밥보다 열량이 낮고 포만감은 오래 유지돼서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그만이죠. 감자는 전분 입자가 막을 형성해서 열을 가하며 다양한 요리 재료로 사용돼도 영양 손실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단, 싹이 올라온 부분에는 독성 화합물인 솔라닌이 들어있기 때문에 조리 전 감자 신우는 깊게 도려내고 푸른 빛이 도는 감자는 과감하게 버리셔야 합니다. 껍질이 매끈하고 윤기가 나며 흠집이나 상처가 없는 것을 골라서 삶아 먹고 볶아 먹고 구워 먹고 튀겨 먹고 어떻게 먹어도 맛있는 6월의 핵감자 마음껏 늘어보세요. 감자와 함께 여름철 대표 구황작물인 초당 옥수수도 빼놓을 수 없죠. 초당은 당도가 뛰어나다는 뜻으로 일반 옥수수에 비해 더 진한 단맛을 내는 농산물인데요. 당도는 더 높지만 수분이 70%를 차지해서 열량은 찰옥수수의 절반 수준인 100g에 96kcal에 불과합니다. 반면에 섬유질과 비타민,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다이어트와 피부 미용 효과에 뛰어난 웰빙 식품이죠. 칼로리와 녹말 함량이 낮고 수분 함량을 높아서 특유의 아삭한 식감을 자랑하는데요. 과일처럼 생으로 먹을 수도 있고 살짝 익히거나 적당히 구워도 아삭함이 살아있어서 다양한 요리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물에 넣으면 단맛이 빠져나간다고 하니까 삶는 것보단 찜기에 찌거나 전자레인지에 데워 드시는 것이 좋겠죠. 초여름 더위에 지쳐 소화가 안 될 때는 새콤달콤 매실을 추천합니다. 매실 속 카테킨 성분이 살균 작용을 하고 장을 운동시켜서 소화 기능 회복에 효과적인데요. 그래서 뛰어난 천연 소화제로 잘 알려져 있죠. 뿐만 아니라 매실의 피크르산 성분은 위장 유해균을 없애 배탈과 식중독을 예방하고 소화기 해독 작용과 함께 장 연동 운동 조절을 돕는 구연산도 풍부한데요. 이 밖에 비타민 A와 C, 칼륨 등의 영양소를 다량 함유해서 해독 작용, 면역력 강화, 피로 회복에도 좋습니다. 단, 매실 씨앗에는 자연 독소인 아미그달린이 들어있기 때문에 반드시 씨를 제거하고 드셔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속을 편하게 해주는 매실에 이어서 여름철 기력을 꽉 채워줄 스태미나 식품도 소개해드릴게요. 여름철 보양식의 대명사, 장어도 6월이 제철입니다.
장어를 흔히 남성들의 보양식이라 부르는데요. 영양소 때문이죠. 양질의 단백질과 좋은 지방인 불포화지방산, 정력에 좋은 뮤신이 듬뿍 들어있어서 훌륭한 스태미나식, 자양 강장식으로 인정받습니다. 때문에 저하된 남성들의 기력을 회복해주는 건 물론 비타민 E와 레티놀, DHA, 칼슘, 철분 등이 풍부해서 피부를 윤기 있게 가꾸고 싶거나 갱년기 면역력 저하를 겪는 여성들에게도 두뇌 발달, 성장 발육 중인 아이들에게도 그만입니다. 또한 연골 복구에 도움을 주는 콘트로이틴, 근육 피로를 회복하고 기력을 돌게 하는 카르노신이 들어있어서 남녀노소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데요. 신장을 보호하고 허약한 것을 튼튼하게 하는 부추나 장어의 단백질과 지방의 소화 흡수를 돕는 생강을 함께 먹으면 더 좋다고 하네요. 다만 장어를 먹은 뒤에 복숭아, 사과, 포도를 섭취하면 이 과일들의 유기산이 장어의 지방이 소화되는 것을 방해해서 설사를 유발할 수 있다고 하네요. 되도록 후식으로 드시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밖에 뜨거운 태양 아래서도 말라 죽지 않는 생명력을 가진 애호박이나 타우린이 풍부한 대표 해산물 소라, 수분 함량 높은 참외, 먹고 나면 요강이 뒤집어질 정도로 소변 줄기가 세진다는 복분자까지 산과 바다 할 것 없이 싱싱한 식재료가 넘쳐나는 싱그러운 계절인데요. 맛 좋고 영양 만점 식재료로 기력 보충과 함께 여름 입맛도 살려보세요. 양치 333 법칙 잘 아시죠? 양치는 하루 3번, 식후 3분 이내 3분 동안 해야 한다. 그런데요, 식사 직후 양치질이 오히려 치아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고 하네요. 오랜 세월 식사하고 곧바로 양치질하는 것이 올바른 습관이라 배워왔는데 너무 혼란스럽죠? 그렇다면 식사 후 언제 양치질을 해야 하는 걸까요? 미국 건강생활 전문 매체 롤링아웃에 따르면요. 밥을 먹고 난 후 입안은 산성으로 변합니다. 식사 직후 양치질을 권하지 않는 이유가 산성 환경에 있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특히 과일, 주스, 커피, 탄산처럼 산도가 높은 음식이 입안의 pH를 급격하게 낮춰 산성 환경을 만듭니다. 이때 치아의 가장 바깥층인 범랑질, 즉 치아 겉면을 감싸고 있는 단단한 보호층이 약해지죠. 만약 이 시점에 양치질을 하게 되면 치아가 부드러워진 상태에서 브러쉬로 문지르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되레 해가 될 수 있는 건데요. 문제가 되는 4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치약 속 연마제가 약해진 치아 표면을 마모시켜서 치아를 더 빨리 닳게 만들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칫솔질이 되레 산을 치아 속으로 더 깊이 밀어넣어서 산성을 침투시킬 수 있습니다. 부드러워진 치아는 쉽게 긁히고 시간이 지나면 착색이나 충치 위험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점이 세 번째. 범랑질이 얇아지면 찬물이나 아이스크림, 단 음식을 먹을 때 이가 시릴 수 있어 민감성이 증가할 수 있다는 점도 문제죠. 그렇다고 해서 양치질을 지나치게 미루는 것도 안 됩니다. 음식물 찌꺼기와 세균이 입안에 오랜 시간 머무르면 충치와 잇몸 질환의 원인이 되기 때문인데요. 가장 좋은 방법은 식사하고 양치질하기까지 일정 시간을 두는 겁니다. 범랑질이 다시 단단해지려면 시간이 좀 필요한데 보통 식사 후 30분에서 60분 정도 걸린다고 해요. 특히 산성 음식이나 오렌지 주스, 커피, 와인 등을 먹었을 땐 1시간 후 양치질하는 것을 권장하는데요. 이 시간 동안 침이 입안의 산도를 정상으로 되돌리면서 치아 표면도 안정화되기 때문이죠. 만약 식사 후 바로 양치질이 습관이 되었거나 범랑질이 회복되기까지 시간이 없다 하시면 물로 입안을 충분히 헹구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됩니다. 물은 산성도를 중화시키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남아있는 음식 찌꺼기를 제거하는 데도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무설탕 껌을 씹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는데요. 껌을 씹으면 침 분비가 활발해져 자연스럽게 산을 중화시키고 치아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밖에 치즈나 우유 등 칼슘이 포함된 음식을 먹거나 무알콜 가글 등을 이용해 자극 없이 산도를 낮출 수 있고요. 양치 타이밍 외 올바른 양치법도 중요한데요. 힘을 줘 세게 닦으면 연화된 범랑질이 손상될 수 있는 만큼 꼼꼼하지만 부드럽게 칫솔질하는 것이 좋습니다. 양치 후 혀도 함께 닦아 구강 내 세균을 줄이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결론적으로 식후 무조건 빨리 양치하는 것만이 치아 건강에 있어 능사는 아니라는 사실 오늘 아셨죠? 음식 섭취 후 30분 이내 양치는 피하시고 그동안 물로 헹구며 자연 중화를 기다리는
단순하지만 작은 습관 하나가 평생 치아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인생은 타이밍, 양치질도 타이밍 잊지 마세요. 이제 쿠키 건강 뉴스도 마칠 타이밍입니다. 일상 속 작은 루틴으로 건강 챙기는 하루 보내시기 바라고요. 저는 더욱 알차고 풍성한 정보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